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IB 뉴스 이미진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현충일을 맞아 당진시 나라사랑공원에서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의 넋을 기리기 위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유가족, 군 관계자 등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했습니다. 당진시 나라사랑공원에서 제61회 현충일 추념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자리에는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해 유가족들과 많은 관계자들이 참석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가족단이나 개인 등 당진 시민들도 추념식에 참여해 약 300여 명의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로 시작된 추념식에서 참석한 모든 사람들은 진지하고 엄숙한 태도로 일관했는데요. 순국 선열과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 다가오자 주위에서 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진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순국 선열들에게 헌화와 분향을 하는 시간이 주어졌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과 관계자들의 헌화가 끝난 뒤 6.25 참전 유공자회, 월남전 참전자회 등 자리에 참석한 많은 관련 단체들은 합동 헌화 및 분향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또한 많은 관계자들이 헌화를 진행하는 동안 나라사랑공원을 찾은 시민들 및 유가족들은 헌화 모습을 보며 함께 묵념하는 것뿐 아니라 참전용사비를 둘러보며 추모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헌화가 끝난 뒤 17만 당진 시민을 대표해 추념사를 진행했는데요. 나라와 결의를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았던 순국 선열들의 희생을 생각하면 고개가 숙여진다고 말하며 그 기상을 이어받은 유가족들에게도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눈부신 발전과 밝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된 것도 순국 선열의 고귀한 희생으로 가능한 것이라며 앞으로 우리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며 희생에 보답하겠다고 다짐을 말하기도 했습니다.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추념사가 끝나고 먼저 김명회 시낭송회장의 헌시낭독이 이어졌습니다. 음악과 함께 시작된 헌시낭독 시간 동안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묵념을 하거나 자리에 앉아 함께 마음을 나누는 시민들의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순국 선열들의 넋을 기리기 위한 추모 무용이 약 10분간 진행됐는데요.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국권을 지켜내기 위해 목숨 바쳐 싸웠던 많은 호국 영령들과 순국 선열들을 위로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당진 시립합창단의 현충일 노래 제창이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진행된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는 사람 한 명 없이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마무리됐는데요. 참석한 사람들은 모두 검은색 또는 하얀색의 옷을 갖춰 입고 나와 추모를 위한 예의를 다했습니다. 한편 현충일은 1956년 4월 대통령령 제1145호로 매년 6월 6일을 현충기념일로 지정하였고 1975년 12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현충일로 공식적으로 개칭됐습니다. JIB 뉴스 이뮤진입니다. 제21회 세계 환경의 날을 맞아 남산공원에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환경 마술 공연,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 등 환경보호 실천 의식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구성돼 진행됐는데요. 또한 천연 모기 퇴치제, 석고방향제와 같은 체험 부스도 마련돼 운영되며 지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짐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당진시 남산공원을 찾았습니다. 모두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책상까지 마련한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아이들뿐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신나 보였습니다. 당진시가 제21회 환경의 날을 맞아 당진시 남산공원 분수대 앞에서 환경의 날 기념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김홍장 당진시장은
우리가 지구에 살며 1세기 동안 개발하고 먹고 사는 대상으로만 지구를 대했다며 물과 땅, 공기가 오염돼 이제는 모두에게 큰 걱정거리로 다가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당진의 환경을 만드는데 함께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어 행사를 주관한 김정순 당진 환경운동연합 위원장은 환경이라는 문제는 개개인과는 큰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좋은 환경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으로 초등학생들의 환경선언문 낭독이 있었는데요. 총 10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된 환경선언문에는 음식 남기지 않기, 길거리에 쓰레기 버리지 않기, 일회용 제품 쓰지 않고 분리수거하기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당찬 목소리로 선언문을 읽는 친구들의 모습에 듣고 있는 부모님들 또한 다시 한번 환경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계기를 준 듯했습니다. 4번 물의 소중함을 알고 수돗물로 장난치지 않고 물 절약을 실천해요. 이번 행사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환경 그림 그리기 대회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아이들 옆에서 부모님들은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아이들은 스스로가 생각하는 환경과 환경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 등을 그림으로 표현해내기 위해 열심히 연필과 크레파스를 사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옆에서는 각종 체험 부스가 열렸는데요. 천연 모기 퇴치제 만들기, 석고 방향제 만들기 등의 구대 행사가 마련돼 있었습니다. 또한 석고 방향제 만들기는 방향제 위에 아이들이 원하는 그림이나 글씨를 쓸 수 있어 아이들이 즐겁게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부모님과 함께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작은 손으로 직접 글씨를 쓰기도 하면서 좋은 추억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한편 올해로 21회를 맞이하는 세계 환경의 날은 환경에 대한 세계인의 의식을 고취시키고 행동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972년 유엔에서 지정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996년 법정 기념일로 지정해 보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넓혀나가고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미래엔 서해에너지와 함께 재난취약가구 안전관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취약가구는 독거노인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이 그 대상인데요. 각 가정에 직접 방문해 차단기 설치 상태와 용량 적정 여부, 가스 노출 등의 검사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당진시가 한국전기안전공사와 미래엔 서해에너지와 함께 재난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구들을 대상으로 안전관리에 나섰습니다. 재난 취약가구로 지정된 가정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과 생활 여건이 열악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등인데요. 당진시는 총 120가구를 대상으로 전기와 가스 시설에 대한 점검과 시설 개선을 이달 중으로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직원들은 차단기가 올바르게 작동하고 있는지 설치 상태와 용량 적정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직접 선을 연결해 확인하는 등의 꼼꼼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재난취약기구 안전관리 사업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직접 대상 가구에 방문하면 누전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 등의 설치 상태 점검뿐 아니라 콘센트와 등기구 등 전기기계 장치의 노후가 확인되면 현장에서 LED 형광등으로 직접 교체해주는 작업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에 함께하고 있는 미래엔 서해에너지는 전문 분야를 살려 가스 차단기의 오작동과 배관에서의 가스 누출이 없는지 점검하고 가스 타이머콕을 설치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점검 과정에 휴대용 소화기를 설치하는 등의 소방시설에까지 신경 쓰고 있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당진 낙농축협 본소에서 우유사랑 봉사회 자연치즈 교육 및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많은 낙농축협 관계자들, 그리고 이번 시식회를 주관한 우유사랑 봉사회 봉사자들이 모인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는데요. 치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을 내놓으며 치즈 사업에 힘을 실었습니다. 하얀 위생 모자와 주황색 앞치마를 두른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탁자 위에는 먹음직스러운 음식들이 예쁘게 놓여져 있었습니다.
곧이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 행사가 시작됐는데요. 김홍장 당진시장과 낙농축협 조합장 및 이사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 낙농축협 본소에서 열린 행사는 우유사랑 봉사회 치즈교육 및 전시회입니다. 행사의 진행을 맡은 당진 낙농축협 관리본부장은 이번 교육과 전시회의 취지에 대해 6차 산업과 삼농혁신에 앞장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가 당진시의 유제품 발전에 초석이 되길 기원한다고 말하며 본격적인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아직은 우유로 치즈를 만드는 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며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같은 유제품으로 유명한 나라에서 직접 교육받고 로컬 푸드 매장을 둘러보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시에서 도와주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낙농업과 당진시 그리고 시민들까지 함께 힘을 합쳐서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부의 말도 남겼습니다. 치즈 교육이 열리기 전 관계자들이 간단한 설명을 했는데요. 우유로 만들어지는 치즈는 현재 여러 공장에서 생산 중에 있지만 시중에 유통돼서 먹는 것뿐 아니라 요리로도 쓰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하며 본격적인 교육에 들어갔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을 비롯한 임원진들이 직접 앞치마와 모자를 쓰고 치즈 만들기에 돌입했는데요. 직접 치즈를 걸러내고 손으로 뭉쳐 만들며 그 과정을 배우고 익히는 데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실습 후에는 각종 치즈로 만들어진 요리들을 시식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요리에 사용된 치즈는 까망베르와 모짜렐라 같은 흔히 알고 있는 치즈 이외에도 구워 먹을 수 있는 할로미 치즈, 고다 치즈, 데테드 부안 같은 생소한 치즈들도 재료로 쓰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보통 바게트 위에 올려 먹는 치즈 요리뿐 아니라 베이컨이나 각종 채소들과 함께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 마련돼 치즈로 만들 수 있는 다양한 요리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릴 수 있었습니다. 한편에서는 아이들이 직접 치즈를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치즈는 탄성이 좋아서 아이들의 촉감 발달에도 좋다고 널리 알려져 있는데요. 실제로 아이들은 치즈를 늘려보기도 하고 뭉쳐보기도 하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가 2016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 행정부분에서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역축제를 특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및 기업체 70여 곳과의 경쟁을 뚫고 대상을 수상했는데요. 한편 기지시 줄다리기는 지난해 12월 무형문화유산으로 유네스코에 등재돼 그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2016 대한민국 소비자대상위원회와 컨슈머포스트가 주최하고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한 2016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시상식에서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가 대상을 차지했습니다. 500년 전통의 당진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지역축제를 특화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지자체 및 관련 기업체 70여 곳과의 경쟁을 뚫고 대상을 수상한 건데요. 이로써 기지시 줄다리기는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대표 민속축제로 인정받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해 12월에는 베트남과 필리핀, 캄보디아 3개국과 함께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공동 등재되면서 이제는 세계인이 주목하는 축제가 됐는데요. 대상을 차지한 기지시 줄다리기 민속축제는 국가무형문화재 제75호로 지정돼 있으며 매년 기지시 줄다리기를 테마로 해 송화급 기지실이 일원에서 민속축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때 사용되는 줄의 길이는 100m, 무게 40톤의 엄청난 규모를 자랑하며 축제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이 줄을 함께 끌어 화합과 단결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선조들의 전통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한편 올해 기지시 줄다리기 축제는 지난 4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의여차 줄로 하나 되는 세상을 슬로건으로 열었으며 축제 기간 중에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에 걸맞은 다채로운 행사뿐 아니라 주한대사를 비롯한 많은 외국인 관광객의 참여로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JIB 뉴스 임유진입니다. 김홍장 당진시장과 해운업계 관계자들이 당진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당진항 발전협의회 위원장과 당진항만 항운노조 위원장,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는데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함께 쇠퇴한 해운업계의 현안 및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당진시가 2일 당진항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해운업계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현재 해운업계는 세계적인 경기 불황과 조선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가 불가피한 상황이었는데요. 이에 김홍장 당진시장과 참석한 관계자들은 현안 사항과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참석해준 관계자들에게 당진항은 명백하게 동북아 물류 거점 항구라고 말하며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된 이래 12년의 짧은 역사에도 4개의 지부를 가지고 있을 정도로 빠르게 성장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이제는 전국 5번째 규모로 2015년에는 6,500만 톤의 물류 수출을 이뤄내며 최고의 성장세를 보였다고 자부심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한국종합물류연구원 정필수 원장의 특강이 있었는데요. 해운업계 르네상스를 일으키고 있는 중국 해운업을 가장 중점적으로 설명하며 당진항도 글로벌 시대에 맞게 이제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형태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국제 해운업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이제는 국제 해운업이 중국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고 있다며 중국을 경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우리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현배 항만수단과장의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2016년 7월 고시 예정인 3차 항만기본계획 수립안과 성문 신항만 개발 등을 설명하며 당진항의 발전을 위해 당진 해양사무소 승격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한편 당진항은 현재 33석의 부두가 개발돼 운영 중이며 전국 1위의 항만 물동량 증가율을 기록하는 등 당진 지역 산업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 2020년까지 42선석의 부두 개발 등 지속적인 개발과 발전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JRB 뉴스 임유진입니다. 현충일인 어제 곳곳에 얇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늘에 잔뜩 낀 구름 덕분에 기승을 부리던 자외선과 오존지수도 보통 수준으로 내려갔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늘에 구름이 가득하기 때문에 자외선과 오존 걱정 없이 활동하셔도 되겠습니다. 오전 동안은 흐린 날씨가 계속되다가 오후부터 구름이 조금 걷혀서 구름 많은 날씨가 되겠는데요. 미세먼지 걱정도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정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역 아침 기온은 17도 정도가 되겠고요. 낮 기온은 전날보다 많이 내려간 26도 정도에 머물겠습니다. 당진 지역과 서선 지역은 같은 기온폭을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 17도가 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공주와 논산 지역 역시 기온이 같겠습니다. 최저 기온 18도로 시작해 낮 시간 동안은 26도가 되겠습니다. 청양 지역은 일교차가 10도 이상 벌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5도로 충청 지방 중 가장 낮은 기온이 되겠고요. 한낮에는 26도까지 올라가면서 11도의 일교차를 보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종입니다. 아산과 같은 기온을 보이겠는데요. 두 지역 모두 17도로 아침을 맞이해 최고 기온은 26도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낮 시간 동안 기온이 대체적으로 26도 정도까지 올라가지만요. 많은 양의 구름이 하늘을 가리고 있어 햇볕이 강하지 않은 데다 바람까지 불어서 덥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연휴 끝에 다시 일상으로 복귀해야 하는 화요일이 쉽지만은 않으시겠지만요. 자외선 걱정 없이 미세먼지 걱정 없이 점심시간 활용해서 바깥 활동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농사를 짓는 농부도, 고기를 잡는 어부도, 장터의 상인도, 당진 시민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신평면 매산리 976번지, 꼭 기억해야 할 우리 땅입니다. 꼭 지켜야 할 당진 땅입니다.